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KNS가 첫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막 장식했었죠. 이제 12월에 남은 공모주로는 IBKS 제23호 스펙과 하나 30호 스펙, DS 단석 딱 3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DS 단석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용을 좀 미리 살펴보고 예상 균등 수량과 예상 경쟁률 계산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 단석은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렇게 3개의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각 사업부별 생산 개시일이 적혀 있잖아요. 플라스틱 리사이클의 생산 개시일은 1984년, 바이오 에너지가 2007년, 배터리 리사이클이 2011년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대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성장의 단초가 된 건 1984년에 본격화한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정제 산업에서 추출한 납사, 나프타를 기반으로 해서 석유화학 가공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첨가제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PVC 안정제인데요. PVC 안정제는 플라스틱 PVC를 생산할 때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변형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 PVC 소요량이 가장 많은 곳이 창호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국내 창호 주요 3사, LX 하우시스, KCC, 현대 LNC 등등의 PVC 안정제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최대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등등 글로벌 PVC 안정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시장 내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창호에 주로 쓰인다고 하면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부의 실적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두드러진 성장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대로 넘어와서 글로벌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을 때 회사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바이오 선박유 이런 바이오 연료들을 생산하게 된 건데요. 우선 바이오 디젤은 폐식용유와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해서 합성한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유와 유사한 연료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친환경 수송연료가 필요한 고객사들, 대표적으로 정유사가 되겠죠. 이들로부터 니즈가 높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바이오 디젤이 잘 활용이 되고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무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에 따라서 석유 정제업자는 일반 경유에다가 의무 비율만큼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의무 혼합 비율을 2030년까지 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인 5%보다 높아진 수준이고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회사가 바이오 디젤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바이오 디젤 수출 점유율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고 22년 국내 기준 수출 점유율 71%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판매 호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3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유사의 관계사, 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마켓 쉐어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정유사를 끼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찾은 거고요. 이런 해외 시장들은 품질과 인증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회사는 미국과 유럽 인증 모두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미국과 EU의 동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디젤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 선박유 그리고 바이오 중유도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터리 리사이클 쪽 볼게요. 폐납축전지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하는 건데요. 납축전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터리로 주로 쓰이는 전지입니다. 이 쓰고 버려진 납축전지를 수집해서 다시 거기서 재생 납을 추출을 하고요.
이걸 다시 국내외 주요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또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이클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리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이오 에너지라는 거. 23년 3분기 누적 기준 64.71%를 차지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의 향후 비전에는 뭐가 있느냐? 우선 플라스틱 리사이클 쪽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PCR 플라스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은 사용된 플라스틱 제품을 수거해서 플라스틱 원료만 추출을 해 재가공한 제품을 얘기하고요. 자동차 부품이나 생활 가전의 원료로 주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DS단석은 23년에 DS-ENE 인수를 통해서 고순도 플라스틱 선별 기술을 확보했고요. 24년부터 생산 설비를 본격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쪽에서는요, 2세대 바이오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수소화 식물성 오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소 첨가공법으로 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젤류뿐 아니라 항공유까지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2040년부터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석유계 항공유를 좀 대체하는 연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배터리 리사이클 쪽도 현재는 재생납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 사용처를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까지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폐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추출이 가능한 블랙매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미 5월부터는 군산 1공장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요. 향후에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전구체와 LFP 양극재의 합성 기술, 공정 기술까지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다각화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원순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국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 30% 의무화 정책, 이런 정책들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실적 같이 체크해 보시면 우선 2020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매출 성장을 이뤄왔고요. 22년에는 매출 1조 원 클럽에 진입을 했네요. 이익률은 8%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실적을 내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회사가 주로 차입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계속 조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이 전액 다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더라고요. 이자 부담을 낮추고 현금을 쌓아가겠다라는 계획인 건데, 사실 목적이 이렇다고 하면 아쉽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새는 워낙 공모주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볼게요. 총 122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79,000원에서 89,0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단 기준 공모액은 약 1,086억 원, 시가총액은 약 5,21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11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청약은 14일부터 15일,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장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IBK 스펙, 하나 스펙과 다 일정이 겹쳐버릴 것 같아서 하나라도 변동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NH투자증권 두 군데에서 가능하고요. 신주 모집 65.57%, 구주 매출 34.43%로 진행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2대 주주인 스톤브릿지 캐피털인데요. 공모자금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고 구주 매출의 주체에게 돌아간다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은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을 줄이는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06%로 적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3.24%로 높지 않습니다. 상단 기준 금액으로는 약 1,255억 원. 사이즈가 조금 있는 코스피 상장이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적더라도 금액적인 부담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스톤브릿지가 구주 매출을 제외하고도 남은 지분에는 3개월과 6개월 보호 예수를 약속해준 덕분에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좀 줄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은 규정상 1년간 묶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재무적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건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은 추가적으로 없었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자, 사업부별로 유사기업과 평균 PER을 다 따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바이오 에너지 쪽에서는 애경케미칼, JC케미칼을 피어그룹으로 선정을 했고 평균 PER은 9.81배를 계산을 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로는 고려아연, 영풍을 선택했고요. 평균 펀은 15.54배를 산출합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로는 송원산업과 KD캠이라는 회사를 선정했고 평균 PER 8.17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사업부별 적용 단기순이익에다가 사업부별로 평균 PER을 따로 적용을 해서 사업부별 평가시가총액을 계산을 했고 합산을 하니까 6,15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04,953원, 할인율 24.73%에서 15.20%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인 79,000원에서 89,000원을 산출한 겁니다. 자, 제가 12월 8일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시금 피어그룹의 PER을 산출을 해봤고요. 같은 방식으로 사업부별 평가시가총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3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11만 740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상단 8만 9천원보다 24%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는 그냥 괜찮다, 상승 여력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정리, 재활용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글로벌 자원순환 기업이었고요. 신성장 동력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업부별로.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 34%가 존재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상장일 수급에 긍정적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입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24.06%로 낮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낮습니다. 네, 이럴 때는 확약 비율이 높으면 최종 유통 물량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 확약 비율이 좀 높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KNS가 따따블을 찍고 그 이전의 종목들도 고가 기준 수익률 200%가 넘어간 데다가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이유를 찾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냥 몇 주나 받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 4일, 동시상장 요 두 개가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KB에 19만 8,250주, NH에는 10만 6,750주가 배정됐습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KB는 6,000주로 상단 기준 증거금 2억 6,7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NH는 3,000주, 딱 그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KB는 1,500원, NH는 2,000원이고요. 두 증권사 모두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상단 기준 증거금 44만 5천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보고 균등 수량과 비례 경쟁률 예측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공모 규모가 비슷한 LS 머티리얼즈, 필에너지, 성일하이텍을 참고했습니다. 제 생각에 DS 단석도 필에너지나 LS 머티리얼즈와 청약 건수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70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22주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당 단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균등 한 주를 받냐 못 받냐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한 주를 받게 되는 분들은 올해 마지막 운을 여기에 쓰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증거금은 약 13조 원을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 1915대 1 정도가 되거든요.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안전하게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1,800주를 청약한다고 치면 증거금은 약 8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균등 한 주를 받는 게 약 8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번에는 진짜 균등 한 주가 너무너무 절실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12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